안녕하세요. 상우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분수의 나눗셈 6번째 시간으로 분수 나누기 분수를 분수 곱하기 분수로 나타내어 볼까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수학책 18쪽에서 19쪽을 펴고 준비해 주세요. 오늘 배울 내용은 분수의 나눗셈을 분수의 곱셈으로 나타낼 수 있다입니다. 자, 이 시간을 시작하기 전에 저번 시간에 배웠던 자연수 나누기 분수 시간을 먼저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수 나누기 분수는 선생님이 처음에 자연수 나누기 분모 분의 분자로 생각하면 편하다고 했었죠. 자, 자연수 나누기 분모 분의 분자를 한다면 먼저 자연수 나누기 분자를 먼저 하고 여기에 분모를 곱하면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네요. 준기가 바닷물 5분의 4리터를 빈 통에 담아보니 통에 3분의 2가 찼습니다. 한 통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바닷물의 양은 몇 리터인지 알아봅시다. 자, 먼저 5분의 4리터를 빈 통에 담아보니 통에 3분의 2가 찼습니다. 그렇다면 한 통을 가득 채우려면 바닷물은 얼만큼 넣어야 하는지를 알아보는 문제인데요. 분수가 너무 많이 나와서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이 조금 많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의 조건을 이번에도 한번 바꿔볼 건데요. 자, 바닷물 5분의 4리터는 그대로 놔두고 5분의 4리터를 통에 담았더니 두 통이 가득 찼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한 통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5분의 4리터가 두 통이라면 한 통은 몇 리터가 될까요? 네, 맞습니다. 5분의 4를 2로 나누면 몇 리터가 되는지 나오겠죠. 즉, 바닷물의 양을 구하는 식은 5분의 4 나누기 2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통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바닷물의 양을 구하는 식은 무엇일까요? 아까 5분의 4 나누기 2에서 우리는 5분의 4 리터는 3분의 2통을 채울 수 있다고 했었죠. 자, 그렇다면 2를 3분의 2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즉 5분의 4 나누기 3분의 2가 되겠죠. 즉 5분의 4 나누기 3분의 2입니다. 그렇다면 한 통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바닷물의 양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자, 이 식은 보면은 앞에서 배웠던 식이랑 똑같네요. 어떤 식이죠? 분모가 어떤? 분모가 다른 분수의 나눗셈입니다. 즉, 선생님이 예전 시간에도 계속 말했지만 분모가 다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분모를 같게 만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을 두 글자로 하면 통분이었죠. 그러니까 분모가 다르기 때문에 통분해서 구하면 됩니다. 네, 이제 두 번째 문제를 선생님과 같이 풀어볼 텐데요. 5분의 4 나누기 3분의 1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하지만 이거는 예전에 배웠던 통분하는 방법이 아니라 저번 시간에 배웠던 자연수 나누기 분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겠습니다. 즉 3분의 2를 한 통으로 만들려고 하면은 3분의 1통에서 곱하기 3을 하는 방법이 편했죠.
그 방법을 사용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먼저 3분의 2통일 때 5분의 4리터가 들어갔었고, 그거를 3분의 1통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나누기 2를 해야 하니 5분의 4리터가 5분의 2리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즉 5분의 4리터를 2로 나누어 줬고 5분의 4 나누기 2는 5분의 4 곱하기 2분의 1로 바꿀 수 있었죠. 10분의 4에서 약분을 하면 5분의 2리터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통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바닷물의 양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아까 3분의 1통을 구했으니까 한 통이 되려면 곱하기 3을 해서 한 통을 만들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3분의 1통에서 5분의 2리터였고 곱하기 3을 해서 5분의 6리터가 되겠죠. 즉 5분의 4리터에서 2분의 1을 곱한 다음 곱하기 3을 해서 10분의 12 2로 약분하면 5분의 6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5분의 4 나누기 3분의 1을 5분의 4 곱하기 2분의 3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자, 구했던 5분의 4 나누기 3분의 1을 결국에는 5분의 4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이 되었죠. 즉 5분의 4 곱하기 2분의 3이 되었습니다. (5분의 4) 나누기 3분의 2와 5분의 4 곱하기 2분의 3은 같기 때문에 바꿔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분수 나누기 분수를 분수 곱하기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는데요. 자, 분수 나누기 분수를 분수 곱하기 분수로 바꾸려면 분수 나누기 분모분의 분자를, 자, 위에서 볼까요? 여기 보면 3분의 2가 2분의 3으로 바뀌었죠. 즉 분수 곱하기 분자분의 분모로 바꾸면 곱셈식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즉 나눗셈을 곱셈으로 나타내고 나누는 분수의 분모와 분자를 바꿔주면 나눗셈식을 곱셈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선생님과 함께 풀어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잠시 멈추고 먼저 풀어보도록 하세요. 다 풀었나요? 자, 나눗셈식을 곱셈식으로 나타내어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꾼 뒤에 나누는 수를 분자를 밑으로 분모를 위로 보낸다고 했었죠. 즉 7분의 2를 그대로 쓰고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꾼 다음에 분자와 분모를 바꾸어서 써주면 1분의 3이 되겠습니다. 즉 7분의 6이 되겠네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9분의 8은 그대로 써주고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꿔준 뒤에 7분의 4를 분모와 분자의 위치를 바꿔서 4분의 7로 바꿔주면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줍니다. 36분의 56이 될 텐데요. 이는 4로 약분이 되겠네요. 4로 약분이 되면 9분의 14. 9일은 9. 대분수로 고치면 1이 앞으로 나오고 9분의 5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똑같이 나누어지는 수는 그대로 써주고 곱셈으로 바꾼 다음에 나누는 수의 분모와 분자를 바꿔서 써주면 됩니다. 즉 6분의 5 곱하기 8분의 3분의 8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주면 18분의 40. 이 숫자는 2로 약분이 되겠네요. 9분의 20. 9, 2, 18 대분수로 고치면 2가 앞으로 나오고 9분의 2. 9와 9분의 2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똑같이 나누어지는 수는 그대로 써주고 나눗셈을 곱셈으로 고친 다음 나누는 수를 바꾸어서 써주면 되죠. 분모와 분자를 바꾸어서 써주면 5분의 9가 되겠습니다. 분모는 분모끼리 3 곱하기 5는 15가 되고요. 2 곱하기 9는 18. 이 숫자는 3으로 약분이 되네요. 5분의 6. 가분수이기 때문에 대분수로 고치겠습니다. 5일은 5, 1과 5분의 1이 되겠네요. 자,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과 같이 분수의 나눗셈을 곱셈으로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분수 나누기 분수를 분수 나누기 분모분의 분자로 본다면 분수 곱하기 분자와 분모의 위치를 바꾸라고 했죠. 분자를 밑에 써주고 분모를 위에 써주면 분수의 나눗셈을 분수의 곱셈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자, 여러분들은 수학 익힘책 14쪽에서 15쪽을 스스로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